자, 오늘은 그 코로나 때문에 가을이 완연한 서울 그 시민의 숲, 양재동 시민의 숲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류학적 인문학자이시면서 철학 박사이시고 또 언론사 논술위원을 지내시고 저서가 100권이 넘는 저서를 하시면서 동서양 철학을 모두 아울러서 자생철학, 특히 그 소리 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을 주창하고 계시는 박정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자연을 보니까요, 이 자연은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계절이 오고 가는 걸 보니까 참 좋네요. 보니까. 예. 그 최박 박사님을 모신 이유는 최근에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가수 나훈아, 예. 뭐 가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갑자기 태스형을 들고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가수가 태스형을 들고 나왔는지 철학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뭐 테스형이 도대체 어떤 테스형이나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크라테스를 줄여가지고 테스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테스 형님 하는 거 보니까 좀 친근감도 있고 네. 평소에 그 나훈아라는 가수가 좀 철학적이구나. 그러니까 네. 친하게 느끼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걸 또 느끼면서 지금 가수들도 이 시대의 철학을 요구하고 있구나. 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 철학이라는 게 머리 좋으신 분들의 지적인 놀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삶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또 뭐 사회에 하나의 그 뿌리가 되고 기둥이 돼서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 뭐 지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알머의 체계다. 이런 네.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철학도 인간의 삶을 위해서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철학을 가지고 오면 철학만 있는 줄 아는데 철학이 발생하는 그 곳에는 말이죠. 역시 삶을 위해서 철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철학이 없는 이유는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철학을 만들어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철학은 필연적으로 삶과 관련되어 있죠. 크게 나누어서 서양 철학, 또 뭐 공자, 맹자, 또 우리나라도 율곡도 있고 이래서 우리 동양 철학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서양 철학을 한마디로 무슨 철학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년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역시 서양 철학은 이제 흔히 뭐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이데아는 되게 알죠. 이데아에서 출발한 서양 철학은 결과적으로는 뭐 오늘의 입장에서 돌이켜 보면 현상학이라 할 수 있어요. 네. 현상학.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대칭되게 동양 철학은 뭐 동양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현학이라 네. 그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그걸 요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도학이다. 네. 길도자. 도학이다. 그 삶의 길의 철학이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의 현상학이 뭐 알매 철학이라면 동양 철학은 삶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박사님의 다른 강연도 보니까 서양 철학은 결국은 과학으로 갔다. 예. 그리고 그것이 궁극으로는 기술로 갔고 동양 철학은 사람으로 와서 인격의 도야라든지 도를 닦는 그 서로 궁극점이 달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서양 철학은 오늘에 와서 보면 역시 과학을 만들어내는데 공헌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뭐 근대 철학의 출발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과학이 먼저 나오고 그 과학적인 세계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윤리, 네. 도덕을 만들기 위해서 철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뉴턴 역학이 나오고 네. 칸트 철학이 나왔던 거죠. 네. 뭐 그런 순서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보면 서양 철학은 과학에서 꽃을 피웠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근대 들어와서 뭐 서양의 물결이 이제 동양으로 와서 동양은 뭐 그동안에 서양 따라가기에 급급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전에 동양은 이제 소위 윤리학, 흔히 뭐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그 윤리학은 상당한 수준에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윤리학과 이제 과학이 막 부딪히니까 예. 과학이 이긴 셈이죠. 예. 그게 뭐 결정적 사건으로 보면 이제 그 아편 전쟁, 예. 1840년에 일어났던 아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과학이 윤리학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현대입니다. 네. 그 이제 사회 현상으로 그렇듯이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하듯이 또 이 공공한 때 철학이 원래 근데 왜 우리는 철학가가 어디든지 보이지도 않고 또 요즘은 뭐 철학가가 많이 폐쇄되고 있어요. 예, 어떤 현상입니까? 근데 결국 이제 철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뭐 대학가의 이제 철학 교수들이나 또 학생들 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가 그간의 동서 철학, 예를 들면 유럽 철학, 중국 철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공부를 많이 해서 원래 그 철학이 의미하는 그 의미 맥락까지는 갔어요. 네. 가기는 갔는데 철학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철학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게 철학 공부하는 것하고 철학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예.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뭐 남의 철학을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저절로 철학자가 되느냐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천만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철학 공부를 해가면서 철학하기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네. 병행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이제 그 깊어질수록 자기 철학도 깊어지는 거죠. 그 박사님 이론 가운데서 또 눈의 철학, 네. 귀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네. 글쎄 귀가 무슨 철학이 되냐? 아, 눈이 철학이 네.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아주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게 네. 이제 귀의 철학을 뭐 흔히 대중적으로 제가 이제 소리 철학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종래 이제 서양 철학은 결국 개념 철학입니다. 네. 개념이 없으면 철학이 안 됩니다. 네. 개념의 벽돌을 쌓은 건축물이 철학이라는 네.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제 개념 철학은 결국은 그 과학적으로 도달했어요. 네. 과학 철학. 그래서 그러한 철학에 이제 한 줄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학을 달성하는 데는 굉장히 좋았는데, 인간의 그 삶의 어떤 목적, 이런 걸, 도출하는 데는 좀 약했어요. 네. 그래서 이 개념 철학에 반대되는 의미로 소리 철학을 주장하는 네. 겁니다. 이제 서양 철학은 쉽게 말하면 눈과, 이 우리 눈이죠. 네. 눈이 없으면 철학이 안 됩니다. 아, 네. 눈과 언어, 네. 눈과 언어의 조합이죠. 즉 눈이 네. 시각이잖아요. 네. 시각과 언어의 조합에 의해서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감각 중에 시각을 중심하는 게 아니고 청각, 청각을 중심하면서 언어는 또 필요해요. 철학이. 네. 뭐 언어 없으면 철학이 안 없으면 되니까. 안 그래서 예. 청각을 중심으로 이제 언어와 플러스 해가지고 뭐 청각과 언어의 연합에 의해서 이제 철학을 전개하겠다 이런 선언과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시각은 이제 자연을 이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보는 네. 순간에 그냥 이래 뭐 무심하게 바라볼 때는 다 흩어져 있는 존재라. 네. 근데 딱 이제 그 시각을 이제 시각을 딱 집중을 하면 집중해서 집중을 하면 뭐 시선의 대상화 이렇게 하죠. 대상화하면 그게 이제 그 개념이 되고 네. 그 개념과 이제 그 언어가 만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각과 언어인데 그 대신에 이제 청각과 언어는 우리가 뭐 귀라는 게 어디 나중에 쫑긋하기는 하죠. 어디 무슨 소리를 들고 쫑긋하기 네. 하는데 우선에 무조건 소리가 들으면 받아들이잖아. 네. 시각은 자기가 아. 집중하지만은 집중함으로써 자연의 존재를 대상화하는데 네. 청각은 대상화하지는 않아요. 네. 일단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귀라는 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소리가 귀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그런 그렇죠. 뜻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리 그러니까 좀 막연한데 뭐 꾀꼬리 소리, 뻐꾸기 소리, 새 소리, 뭐 숲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 이런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주로 흩어진 자연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자연을 그동안 시각 철학이 무시해 왔다 이거야.
예. 자연을 대성함으로써 어느 부분만 집중하는 거지 예. 자연 전체를 보는 것은 놓쳤다 이것이. 귀는 저절로 들리잖아요. 들리니까 받아들은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종래의 철학이 이제 그 과학으로 도달했다면 지금 소리 철학은 잃어버린 자연을 찾았어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철학을 한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일종의 종래의 뭐 동양의 자연주의 철학이나 뭐 자연 철학, 도학을 좀 뭐 근대적인 말로 표현한 게 소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소리 철학과 연관해서 조금 전에 문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글의 위대성과 이 철학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원래 그 이제 서양의 알파벳도 음성 문자잖아. 예. 우리도 한글도 음성 문자인데 이상하게도 서양은 추상적인 사고를 잘해요. 추상적인 사고를. 같은 음성 문자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추상적인 사고를 잘 못해요. 구체적인 걸 좋아해요. 예. 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그 한글의 탄생이라는 것. 그러니까 한글 탄생하기 전에도 우리 말이 있었죠. 네. 말은 있었잖아요. 네. 문자가 없어가지고 한글을 빌어가 쓴 게 이제 이두 문자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제 백성들이 그 문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뜻을 펴고 전달하고 하는데 잘 못하니까 이제 좀 어여삐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자, 쉬운 문자를 만들어 내려고 해서 이렇게 후민정음이 나왔는데 후민정음은 이제 세계에 그 수많은 언어가 있어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창제한 언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알파벳도 창제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페니키아 문자에서 있다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중에 이제 문자가 된데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완전히 그 뭐 창제한 것, 창조적으로 만든 것, 이제 한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그 인간의 그 소리, 그 구강 구조와 딱 적절하게 딱 만들었기 때문에 뭐 세계 언어의 알파벳이라고 말을 하죠. 그 이제 구강 구조와 딱 맞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서양 언어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인 동물의 소리도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뻐꾸기 소리 같은. 그렇죠. 우리는 말하자면 네. 참 재미있는 게 네. 소리를 그대로 문자로 옮길 수 있단 말이야. 네. 뻐꾸기는 뻐꾹 한다고 뻐꾸기고 소쪽 한다고 소쪽새고. 꾀꼬리는. 그렇죠. 꾀꼬리도 그러니까 꾀꼬리. 소리가 바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생각할수록 위대한 거죠. 네. 그런 문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자의 그 K-팝을 타고 싸이라든지 BTS의 그 영향도 크겠지만 우리 말을 배우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에 볼 때 이 말, 문자, 노래를 통해서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파되면서 우리 문명이, 이 동양 문명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참 말하자면 아주 그 한국 문화가 세계화 될 수 있는, 특히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화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은 거죠. 네. 그 우리가 소리에 민감합니다. 우리 한글에만 민감한 게 아니고 이 자연의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뭐 BTS 가사를 보면 영어반 한글반이잖아요. 그냥 소리하는 거예요. 소리라는데 리드미컬하게 소리하는 거야. 라임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서양 사람도 자연스럽게 듣는 거야. 예. 저게 한국말이다 생각도 안 하고 들어요. 듣는데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려 그러면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거야. 배우죠. 그래서 저절로 이제 한국어가 세계 젊은이들한테 이제 배움의 대상이 됐죠. 그것이 뭐 굉장한 그 한국문화의 세계화의 일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소리에 민감한 우리 문화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우리나라가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 가물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체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 왜 가무와 춤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네. 몰라. 나도 모르면서 그 체질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이제 현대 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그 한국인의 그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현대 시설물이 만들어진 곳에서 놀지만은 노래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데 예전에는 뭐 밤새워 놀았다고 그래요. 아, 그 뭐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예. 밤새도록 그 막 요즘 말하면 올라이트죠. 만났다 하면 올라이트야. 예. 올라이트고 술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완전 일종의 오기 상태. 예. 오기라는 게 있죠. 네. 뭐 흔히 난장, 요즘 난장이라는데 네. 그런 상태로 가도록 취하고 놀아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에요. 예. 요즘도 그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세계 뭐 우리나라 술이 시원찮은지 모르겠지만은 세계 술 소비량의 랭킹 원입니다. 네. 우리가 수입량. 술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좋아하고 뭐 그냥. 노는 게 원래 예술 아닙니까? 근데 참 웃기는 얘기가 있지만은 예. 우리나라 버스 타면 요즘에는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더라고요. 의뢰 이 승객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노래를 그렇죠. 틀잖아. 서비스하죠.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은 서비스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미국이나 영국 근데 하면 네. 시끄럽다고. 네. 너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막 항의할 거란 말이야. 네.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항의한 사람이 없어. 네. 그게 그만큼 가물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쉽게 말하면 놀이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그걸 저는 뭐 학교에서 발표할 때는 신과 노는 걸 좋아한다. 네. 신과 노는 게 신난다는 거예요. 아, 신과 노는 게 신나네. 그러니까 지 혼자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신바람이 나서 노는 거야. 그래. 그게 신나. 신과 노는 게 우리말로 신난다는 거야. 신한다, 신난다, 신 오른다, 뭐 신 내린다. 우리는 그 놀아도 예. 그냥 노는 게 아니야. 예. 뭐 사람과 사람이 노는 거지만은 예. 신이 안 붙으면 재미가 없어. 예.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신이 안 붙어서 예.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신난다, 신이 오른다, 예. 신이 내린다 이런 거는 뭐 일상화돼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보세요. 신은 위대한 그 절대유일신은 나하고 예. 같이 놀 수가 없죠. 예. 완전 절대 타자로 존경의 대상만 되는 거죠. 우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노는 거야. 그리고 신이 옆에 있는 거야. 옆에.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신명을 팔 때가 왔네요. 전 세계가. 아이 신명 팔 우리의 때가 가락과 리듬. 아니 그 봤잖아요. 싸이 예. 그 봤죠. 예. 그게 뭐 누가 그 유튜브 뭐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들이 알아가 들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국악하는 이날치 밴드가 그 영상을 홍보 영상을 뭐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들었는데 뭐 2억 5천만 명이 그 뷰를 봤다고 하니 이게 SNS를 타고 정말 그 코로나 전국에 우리 문명이 더 이렇게 문화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이제 그 SNS 특히 또 유튜브 특히 그 음악 네. 제가 보니까 음악 유튜브는 막 그냥 딱 했다 하면 10만씩 막 넘더라고요. 예. 10만 100만 이래 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그 가수 네. 연주가 이게 굉장히 세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잘 몰랐는데 그런 유튜브나 SNS 때문에 이제 알려진 거야. 우리가 하면 이렇게 세네? 이렇게 네. 알게 된 거야. 네. 그 자신감을 가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무의 나라라는 게 이제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자, 요즘 뭐 방콕 방 안에서 굉장히 답답하게 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박사님 소개해 드릴 때 인류학적 인문학자. 인문학자라는데 인류학은 어디까지입니까? 근데 인류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역사학 하면 사람들이 좀 아는 체 아는데 네. 인류학 하면 그건 뭐냐고 이래 물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인류학이냐고 인류할 때 인류학 그게 아닌데 네. 인류학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세계에는 여러 문화가 있어요. 네. 한국 문화 있고 일본 문화 있고 미국 문화 있고 또 그걸 묶어가지고 문화권 뭐 인도 유럽어 문화권 한자 문화권 이렇게 이제 여러 문화가 있어요. 그래 여러 문화를 비교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문화의 보편성이냐 뭐 어떤 법칙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의 문화만이 아니라 남의 문화를 이제 이해하는 네. 남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인류학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남의 문화를 이해하고 노력하면 결국은 서로 간에 소통이 되겠죠. 소통이 되고. 그래서
문화가 잘못하면 벽이 되는데 네. 벽이 되지 않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인류학이죠. 인류학인데 제가 뭐 특히 그 인류학은 이제 인문학부터 사회과학, 자연과학까지 다 포용하는데 제가 그 특히 그 인류학적 인문학이라 하는 이유는 그러한 비교 문화론적 시각을 가진 상태에서 인문학을 한다 이거죠. 또 여기 더하면 인문학을 하지만은 자연과학적 업적이나 자연과학적인 그 내용까지도 감안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종의 뭐 학문의 총체적이라 그럴까, 네. 총체적인 학문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서 인류학적 인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이제 이 매거진이 굿스테이지라는 매거진인데 이제 모바일 중심의 매거진입니다. 이제 요즘 그 어느 분야 다 똑같이 힘들게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활동도 제한되고 공연회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취소가 되면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지금 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심적으로도 매우 어려운데요. 자, 이러한 시기, 고통의 시기를 통해서 예술이 앞으로 우리가 좀 서양에서 가져온 문화도 있고 우리는 또 우리 전통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박사님의 그 자생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 기술 좋고 또 같이 공유하는 거 좋지만은 또 우리가 우리를 정체성을 드러내는 탁월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이런 그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숙고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원래 사람이 이제 너무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네. 뭐 딴 거 생각할 여가 없어요. 네. 생존하는 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우선 생존 철학. 그렇죠. 생존 철학이죠. 예. 그거는 뭐 생존 철학은 말 안 해도 제대로 있는 거야. 지가 알아가 옛날에 사는 또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개똥 철학이라고 아니 하는데 그렇지. 그것도 뭡니까? 개똥 철학이라는 거 지대로 철학 자기 만들어가 마음대로 자기대로. 산다 이거야. 예, 예. 그때는 이제 그게 통해서요. 예. 통하는데 이제 뭐 소득도 좀 2, 3만 불 되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예. 생존만 가지고 살았다고 해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야. 예. 인간이 의미를 찾는 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예. 생존되면 뭡니까?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누리고 싶은 거라. 근데 그 이제 뭐 생존 자체도 문화예술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많은 문화예술은 약간 고급해. 예.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좀 고급스러운 문화예술, 고양된, 승화된 문화예술을 이제 즐기고자 하는 건데 그 일종의 고급 문화죠. 고급 문화인데 그걸 뭐 고급 문화, 저급 문화 나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아래에서도 위에까지 문화가 여러 자연스럽게 다양화돼야 돼요. 문화가 누구나 똑같은 문화를 향유할 수가 없다고. 예. 그 여러 층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적절히 잘 그 문화를 배합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 문화의 선진화인데 그게 결국은 선진화라는 게 뭐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같은 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술 문화 다음에 정신 문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야말로 이제 정신 문화, 문화예술,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죠. 근데 이제 이 소득이 좀 올라갔는데 철학이나 이런 게 없으면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타락하기 쉬워요. 철학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돈이 화근이 된다고 잘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래서 지금 뭐 근대화의 문제가 속도는 되죠. 엄청나게 빨리 왔는데 그게 가치 체계나 정신 철학이 뿌리에 없으니까 다시 또 우왕좌왕하고 또 더 리턴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결국 철학도 네. 공부할 때는 뭐 중국 철학이나 유럽 철학을 공부하는 건 좋아요. 예. 뭐 남을 알아야 되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로서 계속 번역만 하고 그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계속 되풀이하면 우리 철학이 안 돼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 말에 의한 철학을 만들어내야 돼. 네. 그 만들어낸 철학이 서양의 레벨, 세계적인 레벨에 수준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도 야, 너 대단한 철학이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수준에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요즘 이제 약간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인류의 역사를 전부 훑어보고 우리 동양 문화권, 서양 문화권 비교를 해보니까
동양에는 알이라는 단어가 있어. 알. 예. 알이 그 생명을 나타내는데 그렇죠. 밖에 것을 어, 알지 않습니까? 태양도 알이야. 예. 태양도 알이야. 그게 이제 알이라는 게 생명도 알이야. 이 굉장히 중요한 것에는 알자를 붙여. 아. 또 우리가 뭐 알맹이 이러잖아. 뭐 예, 알맹이. 알맹이. 아.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예. 알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 생명에서 태어난 게 나야. 아. 태어나다. 나다라는 동사가 예. 나야. 아, 나다. 왜 너가 나야? 그러면 사람이 아무 말 못하잖아. 나는 나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원학적으로 태어나다. 살펴보면 태어나다. 어. 생겨나다. 낳다. 어. 어디서 낳잖아. 어머니 예. 뱃속에서 낳다. 그게 나군요. 낳기 때문에 나야. 그걸 알아낸 거야. 예. 그게 이제 우리말에 이제 그 무의식까지 들어가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난 거야. 예. 그래서 흔히 뭐 우리가 나다 하면 영어로 뭐 I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고라든지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순 우리말에 나다. 나다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게 나야. 예. 근데 나와 다른 나, 상대방 나는 뭐야? 남이야. 나의 미음 붙이면 남이야. 남. 나는 나고 너는 남이야. 예.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그걸 표현을 다 하는 거야. 네. 왜 이제 나의 미음이 붙으면 보통 원방가 갈 때 미음은 땅을 나타내. 예. 이 땅에 내가 있는데 저쪽에 있는 너는 남이야. 예. 그 남이라는 건 사람을 보고도 남이라 하지만은 사물 보고도 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원래 나 이외엔 다 남이야. 그래서 나, 남 그게 그렇게 되죠. 그게 또 우리라는 말도 우리 뭐 우리라 하잖아. 우리라는데 그게 참 재미있는 게 영어로 위죠. 위라는 게 사실은 우리를 딱 축약하면 위가 됩니다. 네. 위 이게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영어하고 한글이 어떤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같은 문화권 그 원조 그가 네. 같다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네. 뭐 아직까지 비약이긴 한데 저는 대충 알고 있지만 좀 비약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우리야. 너와 나가 만나 있으면 우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규정하는 인칭 대명사가 딱 결정되잖아. 예.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흔히 요즘 서양 철학의 최고가 뭐냐면 존재와 존재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간단해요. 존재는 동사적으로 존재라.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잖아. 예. 것이라는 건 불완전 명사잖아. 명사화하면 이제 존재가 되는 거야. 자, 우리 그 철학 아주 소박하게 말해서 생각의 힘, 생각의 뿌리, 생각의 근육을 기르면 이 어려운 시기에 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 하면 흔히 머릿속에 있는 거라 생각하기 쉽고 네. 관념이라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 관념이 과학이 되는 겁니다. 네. 과학이 관념이야, 네. 관념. 근데 그 관념을 하기 때문에 과학도 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뭐 머리에 뭐 근육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게 생각의 힘이라. 네. 생각의 힘이 괜히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 사물을 다스려 가지고 과학을 만들기도 하고 네. 도덕을 만들기도 하는 거야. 그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야. 아. 인간을 이제 아주 특징적으로 말하면 생각하는 동물이라. 예. 생각하는 동물. 생각에 인간의 특징이 있는 거라. 일종의 싱귤러리티라 그러죠, 요새. 인간의 특이성은 이제 생각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왜 문제가 있냐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 자연과 그 대치될 때가 있단 말이야. 예. 생각이란 게. 그래서 그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생각도 해야 되는 거야. 자연을 완전 황폐화시키고 자연을 전부 이용물로만 바라보고 바라보고 하면 자연이 황폐화되죠. 그럼 결국은 나중에 그 황폐화된 자연이 인간한테 보복을 합니다. 네. 요새 코로나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명적으로 자연이 보복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인간이면서 생각은 사물을 대상화하고 이용한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동시에 내가 이용하기 전에는 나와 더불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 예. 이게 동시에 돼야 돼. 그게 이제 자연과 문명의 조화란 말이야, 조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서양 철학에서 이제 동양 철학이 그 세계로 확산되고 또 병든 지구 또 많은 그 재난의 정신적 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하는
동방의 빛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 뭐 아주 그 고무적이죠. 사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동양은 서양을 배우느라 애먹었잖아요. 뭐 특히 과학기술 배우느라고 뭐 유학도 가고 뭐 여러 그 젊은이들이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서양도 그 사이에 뭐 동양을 좀 배우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어쨌든 동양은 이제 과학을 좀 배웠다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이 세계를 자연을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자연을 결국 황폐화시킵니다. 예. 이용은 하되 그 자연과 인간의 이용 사이에 그 적절한 균형 잡기를 해야 돼. 그걸 못하면 이제 실패하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동양의 사고는 자연과 더불어 친화적으로, 사는 예, 철학이 있죠. 생태적으로. 그게 이제 도학이라는데 그 흔히 무의자연이라 그러잖아. 무의자연. 무의자연이라는 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자연과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산다는 그 얘기거든. 근데 그게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 서양을 배우다 보니까 동양도 서양처럼 돼버렸어. 예. 우리는 동양이 옛날에 동양의 정신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 예. 사실 그거는 조금 그 어폐가 있어. 동양도 너무 서양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 자연을 전부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개발 대상으로 뭐.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과거의 동양학의 이제 동양의 도학의 어떤 그 뿌리를 정신을 찾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또 옛날로 돌아가자면 돌아갑니까? 그렇죠.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요즘에 맞게 요즘 레벨에 맞게 이제 리뉴해야 되죠. 새롭게. 예. 이제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양의 소위 윤리학 또는 동양의 도학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인류가 동서양이 이 지구촌의 인류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돼요. 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문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 생태적인 도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